예, 아미고가 세상을 바꾼다. 아미고는 이미 세상을 바꿔왔어요. 우리 고성고TV와 아미고가 걸어온 길 하나하나가 지금까지 세상에 없던 그런 일들을 시도하고 도전하고 성취하는 그런 새로운 역사의 길을 여는 그런 5년 반이었습니다. 2018년 3월에 정말 독립운동하는 심정으로 천안의 그 눈보라 속에서 고성고TV를 처음 시작할 때, 그때는 유튜브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고성고기를 지상파 종편에서 자꾸 쫓아내니까 제 얘기를 전할 무슨 다른 수단이 없나 찾아보던 중에 이 유튜브라고 하는 게 있다 그래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시작을 했어요. 솔직히 얘기할게요. 그때의 고성고TV는 지상파 종편에서 제가 메시지를 내지 못하는 대신으로 선택한 대체물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고성고TV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제는 이 고성고TV가 어떤 지상파, 어떤 종편, 어떤 라디오, 어떤 신문과도 겨뤄서 지지 않을 자신이 있는 자유파의 정론방송으로 우뚝 섰어요. 지난 5년간 이 종북 주사파 정권과 투쟁하면서 우리가 언론을 다 뺏겼어요. KBS, MBC 뺏기고, 종편 뺏기고, 라디오 뺏기고, 신문까지 뺏겼어요. 7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할 때 처음 시작했던 게 조선일보예요. 그래서 이 종북 주사파들과 투쟁하는 유일하고도 마지막 수단이 이 유튜브였습니다. 2019년 광화문 국민 대혁명을 이루어낸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지상파를 믿었습니까? 종편을 믿었습니까? 조중동을 믿었습니까? 유일하게 자유파 유튜브들만 믿고 자유파 유튜브를 통해서 소통하면서 그 국민 대혁명을 이루어냈어요. 이 유튜브가 없었다면, 감히 말씀드리는데 이 유튜브가 없었다면 우리는 작년에 정권 교체에 성공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종북 주사파들이 자기들이 정권 뺏긴 통한의 패착이 유튜브 별거 아니라고 무시하고 적극적 대응을 하지 못했던 것이다 라고 자기들이 패배백서에 써놨어요. KBS, MBC, 지상파, 종편, 신문, 라디오 싹 장악했는데 그 유튜브 별거야? 그러다가 저 종북 주사파가 정권을 뺏겼어요. 그 후에 유튜브의 위력을 절감한 저 종북 주사파들이 지금은 우리 자유파 유튜브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유튜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뭐뭐 하는 이 종북 주사파의 이데올로그들 하나같이 유튜브를 합니다. 먼저 유튜브에서 자신들의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을 타개하지 않으면 선거, 총선, 대선 다시 진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지상파 종편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기 위한 활동을 지금 하고 있는데, 종북 주사파들은 거꾸로 지상파 종편에 자신들이 유리한 고지를 지켜내면서 동시에 자기들 패배의 최대 원인으로 분석된 유튜브에서 자신들이 다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그야말로 처절하게 지금 노력하고 있어요. 지금 종북 주사파와 우리 자유파 간의 이념 전쟁은 KBS, MBC에서 전개되는 게 아니고 종편에서, 조중동 신문 지면에서 전개되는 게 아니라 바로 유튜브 영역에서 전개되고 있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
바로 그 자유우파와 종북주사파 간의 가장 치열한 전투의 최전선에 배치되어 있는 겁니다. 하루하루가 전투고 전쟁이에요. 제가 매일 아침 새벽 5시 좀 지나서 고성구TV로 출근을 합니다. 이 길이 다시 돌아오지 못할 수 있는 길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출근했어요. 지난 7년간. 정권은 교체했지만 대통령 하나 달랑 바꿨을 뿐이고 우리 고성구TV는 지금도 저 종북주사파들의 혹독한 탄압하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어요. 수많은 위협들이 계속되고 있고 좌파들에 의한 고소고발이 계속 저한테 들어오고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여러분들 걱정하실까 봐 제가 얘기 안 하는 거예요. 방송에서. 별것 아니니까. 별것 아닌 일로 마음 불편하게 해드리기 싫어서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또 윤석열 정부의 무슨 이 핵심 요직에 간 사람들은 자기들 전쟁 이겨서 세상이 평화로운 줄 착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종북주사파의 전쟁은 이제 서막이 지나갔을 뿐이에요. 더 치열하고 더 본격적인 전쟁을 지금 고성구TV는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성구TV가 그동안 방송 시간대를 여러 차례 옮겼어요. 왜 옮겼겠습니까? 처음에는 종북 주사파들이 장악한 KBS, MBC 9시 뉴스를 박살내기 위해서 저녁 9시 때에 일부러 우리가 방송 편성을 했어요. TV조선이 영 이상해서 다시 8시 때로 옮겼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뉴스가 아침 라디오에서부터 만들어지는 것을 보고 아침 시간대로 다시 방송을 옮겼어요. 우리 고성구TV는 강한 적을 찾아가면서 그동안 싸워온 겁니다. 방송 시간대 그냥 옮기는 거 아니에요. 허접한 것들은 다른 유튜브에 맡겨도 돼. 그러나 진짜 센 놈들은 고성구TV가 상대할 거야. 그 과정에서 이제 고성구TV는 지상파 종편의 보완제가 아니라 당당한 대체제로 성장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성구TV의 97만 구독자들이 고성구TV만 보면 돼. KBS, MBC 필요 없어. 조중동 필요 없어.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은 그 점에서 일개 유튜브에 불과했던 그 고성구TV가 당당하게 이른바 주류 언론인 KBS, MBC, 종편, 조중동을 상대로 당당하게 맞짱 뜨고 대체하는 자유우파의 정론방송으로 발전했다는 데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저한테서 여러 수백 번 들으셨을 말, 저는 정치 안 합니다. 저는 현실 정치 안 합니다. 저는 대통령 안 나갑니다. 국회의원 안 나갑니다. 대한민국에서 또는 세계적으로 대통령 후보도 아니고 국회의원도 아니고 그런데 전국에서 수만 명의 지지 조직이 자발적으로 결성이 되고 그 조직이 이렇게 살아서 움직이는 것은 정치 역사상 처음인 듯 이래요. (2019년) 광화문 국민대혁명 때 당시에 황교안이가 이끌던 미래통합당이 몇 차례에 걸쳐서 광화문에서 미래통합당 주최 대중집회를 연 적이 있어요.
253개 지역구에 현역 의원은 300명, 원외 당협위원장은 100명 이런 식으로 총 동원령을 때려서 집회를 한 적이 있어요. 몇 차례 했어요. 그거 그렇게 해서 지금의 국민의힘, 당시 미래통합당이 다 긁어 모아서 동원한 대중이 5,000명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아미고는 제가 12월 9일 날 구미에서 만납시다. 그 호소로 1,000명 이상이 모이시는 거예요. 어떤 조직이든 강력한 조직은, 끈질긴 조직은 자발성이 생명입니다. 저는 97만 명의 구독자 어떤 분한테도 구독해 주세요라고 말씀드린 적 없어요. 2만여 명의 만만 회원, 아미고 회원들께 만만 회원 좀 가입해 주세요, 후원 좀 해주세요라고 손 벌린 적 없습니다. 저한테 그런 말씀 들으신 분 혹시 계신가요, 여기? 100%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여기 오십니다. 이게 아미고의 힘입니다. 이 힘으로 세상을 바꿉시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가 돼서 지금까지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가장 영향력이 큰 정론, 언론으로 평가받게 됐어요. 자화자찬하는 거 아닙니다. 영향력은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 특히 정치인들한테 얼마나 영향을 주는가에 의해서 평가돼요. 저는 2027년 정권 재창출까지는 하루도 쉬지 않을 겁니다. 2027년 정권 재창출을 해서 자유우파가 최소한 10년은 안정적으로 집권을 해야 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그 좌파 정권 때문에 일그러지고 무너지고 망가진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바뀐 게 있어요. 딱 하나 바뀐 게 있어요. 공격만 하면 됐던 2년 전과 상황이 바뀌었어요. 문재인 저 표독하고 흉측한 종북 주사파 정권과 싸울 때는 괴롭고 힘들었지만 닥치고 공격만 해도 이길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어쨌든 대통령을 배출하고 정권을 탈환했기 때문에 무작정 공격만 해서는 총선을 이길 수도 없고 정권 재창출을 할 수도 없어요. 일면 종북 주사파 척결, 일면 대한민국 비전 제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해야만 총선 이길 수 있고 대선 정권 재창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어느 시점인가 아마도 일단 총선 승리부터 해놓고 나서일 것 같긴 한데 고성국 TV를 전면적으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개편을 단행할 생각입니다. 투쟁의 고성국 TV를 주도적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가는 주류 언론으로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한 대개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지가 많아지면, 영향력이 커지면 그에 상응해서 책임도 커지는 거예요. 우리가 5년 반 전에 고성국 TV가 이미 아닙니다. 대다수 정치인들과 여론 주도층이 고성국 TV가 정론일침에서 무슨 주장을 하는가, 칼럼에서 무슨 주장을 하는가를 단어 하나하나까지 신경 쓰면서 보고 있고 듣고 있어요. 그 영향력에 걸맞게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전면적인 개편을 중장기적인 계획 속에서 기획할 겁니다. 무지무지 어렵고 무모할 수도 있는 이 일을 제가 감히 오늘 여러분께 선언하는 것은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네,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믿고 고성국 TV를 진정한 자유파 주류 언론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겠습니다. 근데 절 만나셨으니까 당장의 총선 전망이 얼마나 궁금하시겠어요. 네. 그 얘기 짧게만 하겠어요. 우리가 이깁니다. 아까 우리 지석규 대표는 그 보고서를 아주 강력하게 비판하던데 그건 보고서가 아니에요. 그냥 메모. 총선의 판세는 그런 종이 쪽지에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있어요. 제 머릿속에 있어요. 제가 한 주일도 쉬지 않고 전국을 돌아다니잖아요. 여러분들도 만나지만 동시에 그 지역에 오피니언 리더들도 만나고 출마자들도 만나고 때로는 필요하면 저쪽 좌파들도 만납니다. 무미건조한 여론조사 숫자로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여론조사와 거기에 더해서 제가 직접 현장에서 확인하고 판단하는 심층조사를 종합해서 제 나름의 판세를 제 머릿속에 갖고 있어요. 두 가지 경우가 가능한데, 김기현, 장제원을 비롯한 20-30명 정도의 중진들이 용퇴하게 되면 160석 가능합니다. 세상일이라는 거 잘 몰라서, 그런데 저는 이거 용퇴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미 그렇게 흐름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미 흐름이 만들어졌다는 거 어떻게 믿냐? 그냥 저 믿으세요. 제가 알고 있는 정보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잖아요. 이거 방송에도 나가는데. 예, 그냥 하는 말 아닙니다. 예, 흐름이 만들어졌다. 예, 저는 용퇴가 있을 거고 160석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별로 뭐 가능성은 없지만 김기현이, 장제원이가 막 버티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 공천혁명이 시원찮다 라고 할 경우에는 어떠냐? 아직까지 저기 춘천 갑에 박영춘, 춘천 을에 허인구 앉아 있잖아요. 저 사람들 출마하고 선거운동 해야 될 사람들인데 지금 여기 앉아 있잖아요. 아직까지 이미 이겨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깔끔하게 다선 중진 지도부 용퇴가 안 이루어져도 좀 얼룩덜룩해져도 150석은 합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가장 잘하고 있는 일이, 정확하게 얘기할게요. 유일하게 잘하고 있는 일. 인재영입. 인재영입. 우리 저 박영춘, 허인구 두 후보도 영입된 인재들이에요. 어제 발표된 인재영입위원회의 1차 작품 아주 환상적이죠. 거기에 원희룡이 있고 한동훈이 있고 이정현이 있어요. 영입된 인재 중에 이수정이 아주 보석 같은 사람이에요. 거기에 제가 사실은 제일 신경 많이 쓰고 있는 대목인데, 광화문 태극기 세력과 어떻게 함께 할 거냐. 그 핵심 고리로 저는 고영주 대표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두 마찬가지. 오두 마찬가지. 그 사무처 보고서가 뭐 최악 최선 이런 모양인데, 제 전망은 최소 150, 최대 160. 이게 고성국의 현 시점에서의 총선 전망이에요. 아직 4개월이 남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더 좋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여기 이미 이겨서 끝까지 남아있는 손종익 후보도 있네. 구호 한번 외치고 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구호 선창할게요. 여러분 같이 따라해 주세요. 아미고가 세상을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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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행진하면서 했던 구호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윤석열 하면 사수, 총선하면 승리, 아미고 하면 파이팅입니다. 윤석열! 총선! 아미고! 예, 박수로 마무리합니다.